있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떨렸어요. 정지현 사장님 강의에 초대돼서 되게 영혼이 맑은 리더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지현 사장님을. 그래서 저와는 좀 성향이 달라요. 저는 좀 거친 약간 걸크러쉬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전해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모닝스쿨 식구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되게 빨리 끝냈어요. 너무 떨려서. 근데 오늘은 되게 드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 포텐셜 제가 거의 1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배지가 없어요. 배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래서 가끔 제가 사업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제 모습이에요.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저는 20대 때는 그냥 여행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 좋아하고 대신 꿈은 없었어요. 꿈은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20대를 꿈 없이 보내던 소녀였어요. 그리고 뷰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킨을 통해서 스크럽이라는 것도 처음 사용을 해봤고 27살쯤에 선크림도 겨우 발랐던 악건성의 피부였지만 뷰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로부터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사도 되니까 테스트 한번 받아보라고. 근데 저는 안 살 거라는 걸 그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겠다, 알겠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왔었던 그 부분에서 그 안전하다라는 거 하나에 제가 충격을 받고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용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저에게는 거의 첫 화장품이 뉴스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는 권준범 사장님의 1대 같은 4대거든요. 저희 스폰서이신 이영민 사장님 통해서 포스트잇에 화요일은 뭐 클레이팩, 수요일은 머즈팩 이런 것까지 다 적어주신 거예요. 뭐 한 달에 하루에 물이 1리터 이상 먹기 이런 거를 다 적어주셨는데 그렇게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빨리 얼굴에서 물광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작 제 피부가 좋아지고 있구나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얼굴에 뭘 했대요. 근데 스크럽을 제가 28살 때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았는데 스크럽을 처음 해봤으니 28살, 28년 만에 얼마나 빛이 밝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한 번 더 킨 것 같은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고 저는 이거 써서 좋아졌나?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던 무렵에 딱 3명이 저한테 얼굴에 뭐 했어? 라고 먼저 물어줘서 얘기를 했고 딱 한 명은 화동석 여드름이 제 친구. 너 지금 뭐 쓰고 있어? 그랬더니 뭐 아메리카 뭐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 친구네 언니가 이거 쓰고 180도 쓰고 좋아졌대. 너도 그거 쓰고 효과 없으면 한번 써봐 하고 전달한 게 유일하게 제가 직접 전달한 사람은 한 명. 그 딱 4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소비자로 있으면서 4대까지 소비자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들의 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캐시백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 15,0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달 12만 원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5,000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썼어요. 말 없이. 왜 들어왔지? 그냥 신경 안 쓰다가 두 번째 12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왜 들어온 거냐고 여쭤봤더니 은영 씨가 광고했잖아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이런 방식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원래 맛집 가도 되게 주변 사람들 다 데려가는 스타일이고 영화를 보고 재밌어도 너 그거 안 봤어? 안 봤으면 얘기하지 마.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캐시백을 받았으면 나는 이미 부자 됐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거의 따박따박 캐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무렵에 이제 29살이 돼 갔고 30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30대면 마치 이제 테레비에서 나오는 여자들처럼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뭔가 뿅 하고 변신해져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29, 20대 후반이 되고 연말이 돼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죽었다 깨나도 30대에는 내 일을 하고 싶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때 뉴스킨에서 들어왔던 그 캐시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2만 원, 막 5만 1천 원,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온 거예요. 2010년도 연식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나중에 일하고 있는데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받아요. 은영 씨 대리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사업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랬더니 지금 은영 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소비자가 확장된 거 아시죠? 저는 네. 그러니까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한 오프로만 받았는데 만약에 대리점이 되면 전체에 대해서 2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 50명 가까이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5%만 받아도 좋았는데 20%면 도대체 얼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물어봐요. 대리점 되는데 돈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돈이 안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진행을 하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했더니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더 많은 사람한테 소개를 하라고 해서 그때는 카카오톡 이런 거 없으니까 내 돈으로 막 전달하기 시작을 해요. 나 얼굴 좋아진 거 봤지? 저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안 사도 되니까 테스트 받아봐. 하면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계속 연결을 해주면서 대리점이 되고 첫 달에 뭐 25만 원 받고 그 다음 달에 5천 지구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125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 월급이 14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개만 했는데도 125만 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냥 이 생각을 하면서 8시간 꼬박 앉아서 일주일 동안, 그때는 주 5일도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앉아서 버는 140과 소개만 돼져서 이렇게 나가는 125만 원의 차이를 혼자 생각하면서 나처럼 뷰티에 관심 없고 의심 많은 나도 쓸 정도면 다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자. 근데 저는 제 의심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얘기한 걸 듣진 않아요. 제가 직접 봐야 선택을 하고 직접 확인해야 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얼굴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 바디바 시연과 그때 당시 파운데이션 흔들어서 해주는 시연, 딱 두 가지 충격을 받았고 제가 이때 소비자였을 때 이거를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소개를 해야 될 때 뭐라고 했냐면 스폰서 사장님한테 저 리트머스 종이랑 시향병 2개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였던 제가 흔들고 다녔던 거예요. 주변 지인들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확장이 돼서 대리점이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전업을 조금 이따 듣게요. 그때 이제 초대를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초대를 하는데 저는 참고로 B형이에요. 말 길게 하거나 설명 길게 하는 것보다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초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깜이야. 너무 소비자들도 많아. 근데 이제 제가 먹을 걸 좋아하니까 식사를 하자 하고서는 했는데 거의 1시간 넘게 뱅뱅뱅뱅뱅 돌리시다가 본인이 주관하는 미팅에 은영 씨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백사무 강의였거나 랠리였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주관하는 주간 미팅에 초대를 한다고 하는 말씀에 내가 이분한테 되게 괜찮은 존재구나. 그리고 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신뢰의 관계를 잘 쌓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온 거예요. 처음 선능에 온 게 그룹 미팅이었던 거예요. 여기 맨 앞에 앉아서 탱코어 발표 막 이렇게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도 미팅 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 트시죠. 그 오프닝 영상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영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봤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하시나요? 네. 저는 20대 때 꿈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던 20대 소녀였는데 이 영상을 하나 보고 꿈도 없는데 꿈도 있어야 되네라는 거에 망치로 이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이 그러고서는 돌아간 거예요. 제가 집이 인천인데 선릉이라는 곳에 그때 처음 와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마음은 이거에 맴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럼 뭘 위해 태어났을까? 부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영상을 저희 스포너사님께서 직접 다 음악까지 해갖고 만드셨다고 해요. 내가 들었을 때 어떤 거를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 음악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던 그때의 상황이었고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리점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모닝스쿨로 전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미팅을 왔다가 회사에 돌아갔을 때 계속 지금은 없죠. 지금 뭐 이제 mbmall.com만 있는데 그때 당시 탑GV.com 막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막 찾아보는데 막 갈바닉 스쿨, 뭐 러닝큐 스쿨 막 이런 스쿨들이 막 올라와져 있었고 모닝 스쿨 뭐 300명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굉장히 그때도 막 300명 막 갑자기 확 솔드아웃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길래 전화를 해서 모닝 스쿨이 뭐예요?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성공학 강의를 듣는 거는 굉장히 사람 많다. 티업을 엄청 강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스폰서 사장 입장에서 들어라 해도 안 듣는데 그 아직 전업도 안 한 저기가 애들이 내 거라도 주겠다. 티켓을 내 거라도 주겠다. 와라. 이렇게 해서 모닝스쿨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 저는 사표를 내요. 멋있어. 2회차에 사표를 내고 3월달 모닝스쿨부터 저희 권지문 사장님께서 주최하시는 주관하셨던 모닝스쿨을 그때부터 전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9시까지 출근이어도 항상 9시 간당간당해서 오고 꿈이 없으니까 전날 이제 친구들과 이제 뜨거운 밥을 보내고 술 먹고 막 이러면서 다음날 지각도 일삼았던 저였는데 모닝스쿨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인천에서는 4시 반에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자리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보니까 6시 40분까지는 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첫 차를 타고 그렇게 와야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제가 모닝스쿨을 6개월 이상을 계속 들었어요. 초기 때. 그러면서 이제 저의 뉴스캔이 시작이 됐고 모닝스쿨 듣고 11시 강의 듣고 2시 강의 듣고 인천 넘어가고 이 행위를 계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적어둔 대로 되게 잘했다고 했잖아요. 매뉴얼대로 처음에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4월 달에 한국 컨벤션이 있었고 그 해에 미국 컨벤션이 있었어요. 그 2011년도에. 그때 일단 처음부터 자세는 되게 좋았어요. 복장부터 뭐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만 다 했었기 때문에 모닝스쿨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힘들다기보다는 잠잘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게 힘들었는데 이 친구 2명이 커플이에요. 커플인데 저랑 미국 컨벤션도 같이 갔었는데 이분들이 같이 리크루팅 됐었던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제기동 왕십리 그 동대문 근처에서 쇼핑몰을 둘이서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디와 이낸저를 제공할 테니까 방 하나만 날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계속 모닝스쿨을 좀 더 편하게 오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자 하면서 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저 여자분이. 근데 제가 다이어리 들고 다니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 기문형을 받고 그리고 탱커를 해야 되잖아요. 탱커 중에 저는 책 읽기가 처음에 되게 어려워서 책을 들고 다니는 것부터 했어요. 그런 변화된 모습에 얘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하나 팁인데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월간 계획을 이렇게 쓰잖아요. 바인더에. 네. 쓸 게 없잖아요. 저희는 초기 때는 스케줄이 없으니까 이런 그룹 미팅, 랠리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103호 스케줄을 월간 계획에 다 써요. 11시간이 두고 2시간이 두고 검정펜으로 다 쓴 다음에 초록색은 내 개인 스케줄, 빨간색은 이런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이런 미팅 그런 걸 다 써놨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내 스케줄인지 103호 강의장 스케줄인지 딱 이렇게 열었는데 내가 자나 얘네들 열어보면 탱커하고 있는데 저 다이어리를 본 거예요. 김은영 완전 바빠. 연예인이야 이게 된 거예요. 그 월간 계획 스케줄을 보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나도 그 사업 알아볼래 하고서는 미국 컨벤션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 얼굴 가린 건 지금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품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초기 사업자분들은 변화된 모습에만으로도 리크루팅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복장이나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게 있었고 초기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되게 자존심 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뉴스킨 공부를 하러 왔다 갔다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내 앞에서 네이버를 펼쳐보고 이러면서 제 얘기를 안 듣고 네이버의 내용들을 막 확인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안 듣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대였기 때문에 악건성인 피부가 좋아진 것 빼고는 막 드라마틱한 인상이 없으니까 내가 뉴스킨의 모델이 아직 안 되면 그냥 뉴스킨의 전문가가 되자 해서 온갖 교육 시스템에 완전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트 필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저의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한번 적어봤던 거. 근데 이 노트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기 때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내용이 변하는 건 없잖아요. 신제품 나오는 거 빼고는.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킨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도 이렇게 저기 보면 LOI 스쿨 28기 레이저가 이건가요? 2011년 3월 9일 LOI 스쿨 28기예요. 하모니에서 했던 LOI 스쿨 꽤 오래됐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복장부터 이렇게 싹 다 바꾼 거예요. 아까 처음에 20대에 제 모습 보셨죠? 막 모자 쓰는 거 좋아했고 캐주얼 입는 거 좋아했고 했던 제가 완벽히 정장이란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다 바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열정은 있고 열심히 하는데 목표는 없었어요. 근데 만날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알스케어드라는 제품이 처음 저한테 LTO로 만나게 됐는데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간, 뇌, 심장, 근육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온라인 사이트 네이버 막 이렇게 보다가 한기범 씨가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 막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연치 않게 보다가 알스케어드 먹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가야겠다. 만나러 가야겠다 해서 한기범 무슨 재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한기범 씨를 만나겠습니다. 어디세요? 이러는 거예요. 뉴스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스킨은 이제 화장품 같이 느껴질까 해서 저 파마넥스 김은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 한기범 씨한테 꼭 도움 드릴 게 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매니저를 연결을 해줬고 그 매니저분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저 알스케어드 자료를 가슴에 품고 가서 만나서 엄청 설명을 했어요. 뭘 초기 사업자가 뭘 안다고 가가지고 막 설명을 했는데 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되게 잘 들어주시고 이후에 한 4번 정도까지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맨날 호들갑 떨면서 한기범 초대하겠습니다. 맨날 이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품을 이제 협찬을 받아서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경제권은 또 와이프한테 있었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되게 편안하게 거절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추억이 된 사진이고요. 이때가 이제 처음 랠리에서 골 세팅했을 때 저희 비즈니스 멘토이신 권준범 사장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였고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골 세팅을 했어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이 지날 무렵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콜드도 하고 하면서 발 뒤꿈치가 어느 순간 저렇게 완전히 다 까지고 피나고 까지고 피나고 이거를 계속 연속을 하면서 저 사진을 한번 찍고서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스스로 했어요. 지금도 저는 힐이 되게 불편한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팀이 안 늘지?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문화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형제라인 사장님들 팀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행복했었는데 어느 순간 외롭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홀로 사업자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란 고민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처음에 뉴스킨에 왔을 때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열심히 안 사시는 분 계세요?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난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진 않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고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처음 선택했을 때 다짐했던 건
내 인생 10년 뉴스킨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내 인생 10년 투자하면 정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지? 왜냐면 20대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세상을 이렇게 뭐 탓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닝스쿨이 좋았던 이유도 살아있는 성공학 강의를 내가 어디 가서 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내 마인드가 일단 긍정적으로 바뀌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뉴스킨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지지부진하게 이제 성과가 막 안 났을 때 누군가 저한테 지인 중에 한 명 제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반대하잖아요. 지인들이 이유 없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떠봤어요. 나 뉴스킨 그만둘까?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난 너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저 왜? 이러더니 그냥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더 일을 안 물었어요. 저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겠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친구야 나는 지금 당장 뉴스킨을 그만둬도 나는 정말로 큰 걸 얻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모닝스쿨이나 이런 시스템에 제가 올인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 마인드가 바뀌고 긍정적으로 순화되고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10년 내 인생 여기서 정말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런 슬럼프에 빠지면서 1년 반을 시스템을 떠나 있었어요. 시스템을 떠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떠나 있으니까 더 저는 비전을 본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래서 그만두는구나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금방 원래 했던 본인들의 그런 마인드로 본인들의 그 환경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점점 되게 예전처럼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저처럼 계속 변화되어 가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확인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소비자들은 많았으니까 3,000GV 이상 유지하면서 따박따박 이제 캐시백은 받고 있었지만 1년이 지나가고 아무런 관리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하니까 ARO 고객도 떠나던데요. 그렇죠. ARO 고객도 떠나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래서 긍정적인 자리에 자꾸 육체를 이동하라는 얘기가 그런 이유였구나라는 거를 먼 발치에서 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한지 이제 딱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희 권준범 사장님께서 주최하시는 백만장자 독서 미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저한테 그날 이유는 이 독서 미팅이 저 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라는 책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던 거예요.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수도승 이야기라고 있어요. 떠나도록 하시게 젊은이 자네에게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다네. 자네는 이미 가득 차 있어. 이미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넘치고 있네. 제가 이런 상태였던 거죠. 잔이 텅 비어 내가 주는 것을 받을 준비가 있을 때 다시 오시게나 배우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지금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자 이 생각을 했고 당신이 지금 아는 것과 당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열쇠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려워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한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나는 시스템에 항상 정말로 성실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다 아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저였지만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르고 있다라는 걸 저조차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깨닫고 다시 볼 세팅을 해요. 2015년 3월에 제대로 컴백하고 볼 세팅을 했었을 때 이때 뭐였냐면 손에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정말 저한테 제대로 된 골 세팅이었던 거예요. 이때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LOI다. LOI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알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올라와야지 이거였어요. 나 루비가 될 건데 일단 루비가 될 건데 안 되면 또 올라와야지 또 올라와야지 이 마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1년 반 동안 쉬는 동안 소비자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꼬박꼬박 쓰는 소비자는 딱 4명 남았어요. 간헐적으로 쓰는 소비자 빼고
근데 그 4명이 최초의 그 4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초에 소개했던 그 4명. 근데 4명을 왜 다 떠났을까? 왜 남아있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처음에 동안미인 패키지와 갈바닉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자였어요. 자기가 쓴 만큼 전달되는 거 아시죠? 내가 써서 변한 게 그거니까 내가 쓴 거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쓰는 사람들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남은 4명은 시스템 라인을 쓰는 사람들. 180도나 클리어 액션. 그래서 시스템 라인을 권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인 것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서 그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면서 제가 4명 남았는데 루비를 간다고 골 세팅을 한 거예요. 4명 남았는데 싱가포르 트립을 간다고 골 세팅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전에 사진은 이미 TRNT를 진행 중인 과정이었는데 1월자 2015년 1월 챌린지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뭐였냐면 나중에 제 비포를 보시는 날이 있었지만 1년 반 동안 쉬는 동안 정신도 피폐해지고 몸도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망가졌었죠. 1년 반 동안. 그 몸으로 다시 컴백했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제가 지금 소비자가 바닥인 거를. 괜찮겠어? 그렇게 가면 힘들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권준모 사장님께서는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장을 팔아서라도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윤혜정 사장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도 모닝스쿨 스텝을 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모닝스쿨 스텝이면 6시 40분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이 또 모자르잖아요. 저한테는 이때 루비와 싱가포르 트립을 가기 위해서는 24시간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 비포 애프터를 TRNT 비포 애프터를 전단지를 제가 그때 만들어서 이걸 콜드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 이때 동대문이에요. 밤에 끝나고 시스템이 한 8시에 끝나고 9시 10시가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동대문 가갖고 이걸 막 돌리고 여기는 이제 한티의 롯데백화점 여기서 막 돌리고 이 행위들을 하면서 액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동대문에 성과 나왔을까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선크림 하나 나간 거 빼고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의 노력이 하늘이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스케줄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백사원 강의를 여기다가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스케줄이 이제 파란색 그리고 제가 집중해야 될 명단 그리고 목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적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자는 시간도 없고 막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동대문에서 콜드를 하고 또 옛날처럼 발뒤꿈치가 물집 잡히고 까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몰래 숙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밤에 사무실에서 잤어요. 사무실에서 자면서 혼자 책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탱커 하느라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트립을 가야 되니까 싱가포르 트립 포스터를 차 바닥에 깔아두고 집에다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 시각화 해버렸어요. 탈 때마다 보는 거예요. 탈 때마다 포스터를. 그리고 너무 추운 날은 그 역삼동에 있는 여성 사우나에 가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싱가포르 트립을 준비하고 루비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고 하는데 주간 미팅에서 저희 윤혜정 사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셨어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때 본인이 다짐했던 글이었다는 거예요. 우아하게 살 어느 날을 위해 고독하고 꼬질하고 참담한 과정을 기꺼이 겪겠다. 과정일 뿐이다. 나는 참 장한 인간이다. 나는 기특한 인간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지금 저렇게 멋있는 윤혜정 사장님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위로가 되면서 그래, 나 지금 너무 꼬질하고 참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과정이다. 반드시 진짜로 저렇게 이제 윤혜정 사장님처럼 멋진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가 됐고 싱가포르 트립도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시간이 루비 도전했을 때.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장님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사장님이 싱가포르 못 가고 사장님이 루비 안 되면 뉴스킨이 거짓말이지 라는 얘기를 파트너 사장님한테 들을 정도로 엄청 미친듯이 뛰어다녔어요. 여기 옆에 골드로즈 주차장 그 아저씨도 저한테 맨날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냐고 할 정도로 맨날 아니요 저 바빠요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쌕쌕이라고 해서 저한테
그때 진짜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싱가포르 트립을 달성을 하고 싱가포르 트립을 달성을 하고 계속 에러해놓고 이거 과정 중에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미끄러져서 에메랄드까지 간 거예요. 에메랄드가 된지도 몰랐는데 권준범 사장님과 명단 상담하다가 이번 달 에메랄드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올라갔는데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잖아요. 제가 싱가포르 트립에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막 좋다가 또 거기서 이제 팀들과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서 루비가 됐는데도 한 명의 시스템 파트너가 안 나오네라는 생각이 또 이제 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 됐는데 이때부터는 에메랄드인데 혼자 랠리에 오는 제 자신이 창피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랠리 스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올라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올라간 게 자극이 더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가 방전이 됐죠. 엄청 열심히 뛰었으니까 6개월 넘게. 그러면서 허탈한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시스템에 같이 나오는 파트너가 하나도 없지? 왜 동남아 사업자들만 있지? 막 이 생각에 시드니 트랩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저희 일은.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멘토이신 권준범 사장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사장님 덕분에 싱가포르도 갔는데 시드니도 가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은 거지. 이걸 가렸어야 되는데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진짜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도와주세요. 술 마셨음? 갑자기 아니요. 근데 술 마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 목표를 이룰지는 해봤으니 알 거고 뭐가 문제일까 스스로 찾아야죠. 일단 싱가포르를 이룰 때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찾으세요. 그때의 마음과 똑같은지, 그리고 다음은 그때 했던 일 중 안 하고 있는 일을 찾으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보다 저는 제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그때의 마음과 일단 같지 않았고 그때의 행동과 똑같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아시죠? 알면서도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그 내 자신이 제일 밉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서는 제가 달라진 게 아닌가 싶나봐요.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거 이루고 다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문제네 이러시는 거예요. 나오길 바라지 말고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죠.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에메랄드인데 여전히 혼자인 현실을 발목 잡는가 봐요. 나 혼자 잘해서 안 되는 건데 라고 피드백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정신 못 차리면 세게 쓴소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벌써 맞아 죽었습니다. 때려도 돼요. 진짜 저는 좀 하드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드니 트립 막 뛸 때 에너지 없이 그냥 열심히 다닐 때 조바심에 사고도 나고 사고가 나서 8인실에 왔을 때 기회다 이러면서 콤팩을 막 다 올려드리고 막 이분 해가지고 이분 사업자까지 됐었어요. 이 과정 안에서도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저를 봤고 제가 랠리 유트랠리 스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드니 트립을 실패하고 이제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고 앞으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몰래 찍힌 사진인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랠리 핀축하 사회도 보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랠리 유트랠리 포스터를 제가 디자인을 하거든요. 예전에 사진 좀 배웠다고 했잖아요. 혼자 디자인을 어느 날 하는데 이때 이제 완전 맥 빠져 있을 때 재밌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밌네. 난 이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골드코스트 트립이 발표가 되면서 이건 꼭 가야겠다. 이거마저 내가 실패를 하면 진짜 바닥으로 추락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팀 내에서 골드코스트 특공대라고 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권준범 사장님과 트립을 도전하는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꿀팁을 늘 공유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권준범 사장님께서 팬클럽을 도전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인데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서 했다가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 4번 정도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4번 정도 도전했다 실패를 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때도 막 했다가 4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는 또 결국 형제라인 사장님 상 받는데 상패를 건네주는 스텝으로 무대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스텝박에서 엄청 울어요. 엄청 울면서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울고 있다가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다가 또 카톡을 하죠. 팬클럽 못해도 죄송해요. 이렇게 본인이 더 속상할 텐데 다음에 꼭 도전해요. 진짜 사업자로 수고했어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이게 새벽 12시 23분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뭐라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열심히 해야지 이랬을 텐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울다가 또 보내요. 아니 근데 사장님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나 뭐 하는 건가 싶고 너무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도 저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때가 새벽 1시 40분이에요. 이때까지 또 펑펑 울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일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주무시는구나. 이 상황에 그래 인생 혼자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아침 8시에 띡 하고 그래서 좌절했죠. 그래서 그날 술 마셨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이틀째 날 저희 곶더블 댄스를 추거든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나와서 제가 곶더블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제가 아무리 운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운다고 해서 남들이 같이 울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찌질하게 울지 말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웃을 일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 울고 웃을 일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가 그런 상황에 미국 글로벌 컨벤션 갔을 때 사진이잖아요. 처음으로 혼자 컨벤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가기로 했던 파트너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되면서 컨벤션은 혼자 가본 적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일을 바득바득 또 갑니다. 남들 다 이제 즐겁게 막 팀들과 사진 찍고 이동할 때 그럴 때 저는 이동 중에 이동 시간 되게 길잖아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미국 컨벤션을 갔다 와서 만날 사람들을 계속 컨택을 했고 그리고 2019년 컨벤션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성공한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과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느낌이 솟아오른 때다 라는 글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지금이 내가 지금 솟아오르기 직전이야 혼자 막 이러면서 위로를 삼았고 문제를 일으킨 동일한 인식 수준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대요. 그럼 내 인식 수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에 내 인식 수준을 빨리 바꾸자라는 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글로벌 컨벤션까지 제가 혼자 오게 된 이 모든 현실들이 다 나의 현재 성적표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너는 준비된 게 없는 거야 라고 그냥 혼자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사업의 진짜 장점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을 쉬었다가 나왔을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장 생활이었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자기 맘대로 1년 반 쉬었다가 나오는 게? 근데 뉴스킨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루비와 싱가포르 트립이 목표라고 했으면 이때는 나와 함께할 팀을 만들자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그때 진짜 되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던 시간이었고 내부 에너지랑 외부 에너지 지금 떨어져 있는 에너지를 빨리 끌어당기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외부 에너지는 저희 이런 그룹 단체 톡방에 저의 행동 내역들을 다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그 멋져요, 힘내요, 뭐 김윤사님 화이팅 이런 얘기에 저는 에너지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골드코스트 못 가면 진짜 창피할 거 아니에요. 배수의 진을 쳐버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에너지는 제가 긍정적인 글들을 다 찾아보고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고 막 시크릿이라는 동영상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영상 보시고 시작을 하실게요. 이 K-POP 스타가 이것도 살아있는 완전 리얼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끝나서 아쉬워요. 이거 뒤로 좀 넘겨주세요. 심사평.
자기평점으로 볼까요? 오늘 이유가 안 좋았어요. 소리가 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한 거. 고음이 아니고요. 주가 아니에요. 맞아.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게 그 에너지에 우리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걸 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고 이게 내 길이라는 확신이 있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고 싶고 막 이런 열정, 호흡 막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눈짓 하나 손짓 하나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로 담겨져 나와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또 연습량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또 둘이 언제나 연습량은 누구보다도 많다고 느껴져요.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노래 실력보다도 춤 실력보다도 중요한 거라는 걸 기억해주는 두 참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공감하시나요? 네. 저희 사업도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에너지가 없을 때는 만나도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사업 설명하거나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제 에너지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아 이거 아니다. 이 에너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빨리 정리해요. 근데 에너지가 이제 왔다 할 때는 막 지르거든요. 그때는 쉬지 않고 쭉 가면은 그 에너지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노래 실력보다도 춤 실력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일 비주얼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별로였는데 연습량이 엄청나고 이 친구들의 에너지 때문에 계속 한 번도 탈락 없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박진영의 심사평이었는데 이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에너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보상 풀고 초대하고 보상 풀고 초대하고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씩 팀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저한테 리드 고객이었는데 얼굴도 전혀 모르던 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굉장히 에너지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을 갈았다고 했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갑자기 이분이 만나고 싶대요, 저를. 2년 동안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걸로 저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비자들한테 무슨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항상 전체 문자를 보내는데 얼굴을 못 본 이 리드 고객한테도 늘 보냈는데 2년 동안 저를 꾸준히 지켜봤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치동에서 카페 대관해주는 홍보 담당 마케팅 실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카페를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동아 파티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지 않냐 이거였고 저는 루미스파를 갖고 갔죠. 루미스파를 미국에 샀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갈바닉을 이제 쓰시는 분, 가끔씩 이렇게 젤 구매하시는 분인데 바디 쉐이핑 젤이랑 얼굴 젤 좀 갖다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젤은 믿기였고 카페를 홍보하고 싶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죠. 근데 저도 루미스파랑 울트라 에센스를 들고 갔어요. 근데 마침 보톡스 매니아셨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울트라 에센스를 구매를 하셨고 나중에 루미스파까지 구매를 하셨는데 이분한테도 보상 풀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이분을 만난 지 몇 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루미스파 선언칭을 앞두고 제가 루미스파에 또 꽂혀 있어갖고 막 전달했더니 사장님 다이아몬드 되려면 대리점 몇 개가 필요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만 마감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 부분 마감하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럼 사장님 다이아몬드 만들어 드리고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2달 만에 마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루미스파로. 이게 미국 갔다 와서부터 이제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처음 초대돼서 왔던 장면, 첫 초대에 바로 왔어요. 저희 월간 미팅에, 그룹 미팅에. 그래서 거기서 조성규 사장님 강의 듣고 완전히 비전 받아갖고 2달 만에 자기가 통과를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긍정적인 글들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최선이란 말은 종종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사용된대요. 즉 나의 한계까지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는 뜻인데 한계에는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때론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최선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저의 한계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한계에는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치
있다. 그냥 한 것만 있다. 비즈니스는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과정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과가 없으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루미스파라는 LTO답게 정말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루미스파의 기회를 전달하자. 그전에는 효과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아닌 기회를 전달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LTO로 성공하신 사장님들의 강의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가네코 마츠미 사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흥분케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품성을 알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갖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서의 비전을 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대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것을 진행시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1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여기까지 했었네. 제품력에 반해서 왔던 저였기 때문에 제품성 알리는 걸로만 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가슴에 새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골드코스트 트립을 달성을 하려면 마지막 달에 16,000GV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뉴스킨 사업하면서 16,000GV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계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를 전달해야 되고 루미스파에 대한 기회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일단 주력 상품을 추렸어요. TR9 T, 이때 당시 이제 울트라 에센스 듀엣으로 나왔던 프로모션과 180도 이거를 이제 정했고 뉴스 스펙까지 같이 해서 정했고 그때 당시 스케줄이었는데 16,000GV를 주 단위로 쪼개고 일 단위로 쪼갰어요. 4,000GV씩 일주일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4,000GV를 일주일로 나누면 또 500PV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려면 무조건 하루에 하나 뭐 뉴스스팸 패키지라든지 TR9T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바디 쉐이핑 젤 6개죠. 지금 4+1 행사 하잖아요. 저는 5+1 개인 프로모션을 막 해요.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뭐 하나 정도 저희가 정기 구매로 아니면 이럴 때 이제 있던 걸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때 이게 듀엣이랑 같이 안 나왔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팀의 그 성영주 사장님과 최영만 사장님이 저희 팀의 이제 스타시잖아요. 근데 성영주 사장님은 울트라 에센스를 2알씩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2알씩.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한 알 쓴 사람도 없어 죽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표에 꽂혀 있으니까 3알씩 바르라고 악건성인 친구들한테 3알씩 바르라고 진짜 좋아진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좋아져요. 그랬더니 이게 난 그전에는 저한테 4개월분 5개월분이었던 저 울트라 패키지가 3알씩 쓰면 40일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게 한 달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탑 GV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000GV를 넘게 달성을 하면서 탑 GV가 되고 골드 코스트까지 달성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행하시는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셨던 그 뭐 발랄함 이거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무비스타 때 이렇게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병진 사장님이거든요. 만수로 문자를 하시면 이병진 사장님이 1등, 제가 2등해서 이번에 이제 트립에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때 제가 16,000GV가 남았을 때 권주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번에 16,000GV 남았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되죠 이랬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때 제가 에너지가 이제 다 이제 끌어올라져 있었었나 봐요. 하면 되죠 라고 하고서는 이걸 다 마치고서는 16,000GV 넘게 달성하고 제가 사장님한테 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랬더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네 했다가 뭐 이래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해서 근데 그 마음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믿어주는 스폰서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하면 되지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을까도 부정이 돼요. 할 수 있을까도 본인을 못 믿기 때문에 이 말조차도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 말도 부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면 되지, 해보면 되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스승이 준비가 됐을 때 제자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가 나타나지 않았구나라고 그냥 인정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팀 내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모니스쿨 스텝을 지금도 하고 있고, 동안방 스텝, 유트 랠리 스텝, 주간 미팅 스텝, 빌드업 스쿨을 주관하고, 탱코어 방장, 백사원 강의, 뉴스킨 엑스퍼트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저는 트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라는 사장님이, 사장님 일은 언제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팀을 키워야 될 때지 너무 이런 스텝만 하다가 끝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성공하신 사장님들 보면 다 랠리 스텝이셨고 다 그런 그룹의 행사에 다 주최하는 주관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랠리 스텝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스텝으로 하라고 얘기해 주신 스폰서 사장님들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그것들을 다 했고, 이게 이제 영상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부천센터 엄청, 제가 집이 인천이니까 이 친구가 울트라 에센스 3알씩 바르는 친구고, TR90와 180도 갈바닉과 그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탑지부에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고, 루미스파를 계속 전달하고, 이게 다 인스타로 만났고, 그때 막 DM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인스타로 만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제 소개로 TR90, 아까 주력 상표 이분도 인스타로 만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팀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돼요. 그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때 깨닫게 되었고,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랠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초대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동남아 사업자로 있던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제 레피지가 되고, 그 파트너분이 골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다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울어서 못했던 팬클럽도 이때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펼쳐진 일들이거든요. 인스타로 먼저 연락이 와서 루미스파를 구매하고 싶다. 루미스파가 이미 있는데 엄마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매한 사람한테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사기 싫다. 저를 어떻게 찾았어요? 얘기했더니 루미스파를 검색을 해서 보다가 제 인스타를 보고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라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인스타로 계속 소통하셨던 분이었고, 이분이 소개하신 뮤지컬 배우신 분, 계속 이분은 제주도에 계시는 인친인데 서울 와서 저를 보러 온 거예요. 물론 저를 보기 위해서 서울 온 건 아닌데 그 귀한 시간을 저를 보러 와준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내가 그랬어요. 무슨 생각으로 왔냐? 그랬더니 그냥 저를 인스타그램으로도, 저도 사람들을 면접 봐가면서 DM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희를 면접을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피드들을 다 봤대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고, 열정적인 것 같았고, 되게 전문가스러웠고, 이런 얘기들을 피드백을 해주는 거여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올리셔야 돼요. 모든 내용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봤고, 이분도 인스타로 연락이 왔는데 전라북도 부안에 계시는 분인데 루미스파 구매하고 싶다고, 루미스파 체험하고 싶다고 택배로 루미스파 보내주실 수 없냐라고 의뢰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택배로 루미스파를 보내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이 귀한 루미스파를 뭘 믿고 제가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DM으로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제가 노력해서 이제 얻은 뭐 신뢰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저한테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DM으로 질렀어요. 21만 5천 원짜리 루미스파 보내드리는 건 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많이 보내드릴 거다. 근데 저는 21만 5천 원짜리 판매하는 사람 아니다. 그거 팔아서 제가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만나자.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을이 바뀌기 시작하니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막 얘기 시작하면서 애기옷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뉴스킨 사업 힘들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 장사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건 쉬우세요. 힘들죠. 그거보단 쉬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보상 풀고 사업 설명을 했더니 이분도 이제 TRID 두 분 다 들어가면서, 신랑이랑 두 분 다 들어가서 LOI 진행하고 이번 달 Q2예요. 그래서 저희 전주 센터에 매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에너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에 계속 팀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남아 사업자로 있던 파트너 사장님이 루비에 이어서 미끄러져서 이 친구도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복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루비로 뛰고 이 친구가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사장님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했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 제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의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저 사장님 루비부터 되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도 루비에서 미끄러져서 에메랄드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잊을만 하면 저는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멘토링도 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도 멘토링 해야 되고 무조건 사장님들의 비즈니스 멘토,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께 꼭 멘토링 받으세요. 이렇게 뭐였냐면 사장님, 네, 감사해요. 술 안 먹었음. 다이아 마감하고 나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아직 믿기진 않지만 사장님 덕분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 신념이라는 녹음 파일 들으면서 이게 권주범 사장님의 강의 내용인데 신념 녹음 파일 들으면서 많이 도움됐어요. 지금도 듣고 있고요. 고생한 저를 위해 따뜻한 패딩을 샀습니다. 따뜻한 밥 살게요.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11월 한 달 잠도 잘 못 자고 눈알 빠지게 다닌 보람이 있네요. 오늘은 좀 푹 자려고요.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보답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답변이 좀 기대되시잖아요. 난 또 나를 위해 따뜻한 패딩 샀다고. 패딩 사드릴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겁나 따뜻하겠네. 몸도 마음도 따뜻하네요. 이랬더니 역시 따뜻한 피부는 언제나 내가 추워서. 아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고생했어 이럴 줄 알고 없어. 따뜻한 저의 멘토입니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대요. 제가 최영관 사장님하고 LOA 동기거든요. 근데 제가 최영관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는 원래 그전에도 성공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제가 탑GV와 다이아몬드 달성을 하면서 그때 집중과 몰입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그분들은 집념, 끝까지 해내겠다는 집념이었구나. 왜냐면 그분들보다 더 성형수 사장님이나 최영관 사장님보다 더 멋졌던 분들도 떠나신 분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결국은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제가 지금 7년 됐는데 아직 팀도 많지도 않은 그냥 다이아몬드, 이제 갓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1년 반 쉬는 동안에 포기하고 그랬으면 저는 그냥 실패자였던 거잖아요. 뉴스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짜로 승리를 하는 거지 하다가 만 사람들은 아무리 뭐 높은 핀이 됐다고 해도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오래됐는데 저처럼 너무 못해서 지금 혼자이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신다고 해도 반드시 그날 이유는 오더라고요. 나만 정신 차렸을 때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성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되는 외재적인 것이래요. 반면 성장은 지속적인 과정이자 내재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유쾌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성공을 말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걱정하지만 성장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샘솟는데요. 모든 성공은 공경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사무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알리바바 마인의 책 내용이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고 힘이 됐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인지도 모르겠다. 자신감과 자제력을 갖추고 외부의 영향 중요해요. 외부의 영향이 좌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믿음. 근데 제 친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너는 신념이 되게 강한 아이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땐 그 신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때 책을 안 읽었던 김은영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래서 신념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다 좋아하고 여행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동해 묵호항에 2011년 새해에 갔었어요. 근데 본인한테 엽서를 쓰는 게 있더라고요. 1년 뒤에 이게 전송이 된대요. 얼마 전에 온 거예요, 작년에. 그랬더니
새해 첫날 2016년을 되돌아보며 1년 뒤 다시 찾아왔다. 루비를 달성하고도 이때 갔었어요. 여기에. 근데 시드니 트립을 실패하고 갔었어요. 그때 쓴 내용이에요. 2016년을 되돌아보며 1년 뒤 다시 찾아왔다. 한 해의 성적표를 받으러 온 느낌. 2018년 첫날엔 반드시 목표 달성해서 블루 다이아몬드로 이곳에 다시 올 것이다. 믿는다. 이루었다. 해내었다. 이때 루미스터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갔어요. 여기를 못 갔고, 그리고 아직 블루 다이아몬드가 못 돼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블루 다이아몬드로 달성을 해서 여기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늘 직장 생활할 때는 지각을 일삼았던 저였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뉴스킨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뉴스킨에 뉴자도 안 꺼냈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는 걸 전혀 몰랐을 상태였는데, 제가 새벽같이 막 나가는 김은영을 보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저인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빠가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은영아, 아빠도 그런데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러는 거예요. 초기 때는 그런 말 하나에도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아빠 그렇게 말하냐고 막 이런 얘기 했었다가, 이때가 근데 6개월 이상 지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 못 가겠네 이 생각을 했대요. 맨날 이제 새벽같이 나가 있는 저를 보면서. 근데 6개월 이상 계속 하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주변의 가족들이 혹시나 반대하고 있으면 내가 변한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드니 트립을 그때 실패를 하고 2017년 1월 달에 아빠가 저의 방 문 앞에서 놓고 가신 편지예요. 제가 힘든 걸 아셨나 봐요.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걸 다 아나 봐요. 사랑한다. 돈 아껴 쓰고 행복한 사람 만나 잘 살도록 하여라. 진심으로 부탁한다. 2017년 1월 30일 아빠가 힘내라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용돈하고 30살 넘은 딸한테 용돈과 함께 이걸 놔둔 걸 보면서 엄청 울었죠. 내가 힘든 거 다 티내고 다니나 보다. 다 아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 많이 울었고, 아버지가 신분증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증명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만 달라고 해서 지금도 다이어리에 꽂고 다니는 저희 아버지 사진인데,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이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기 전에 빨리 성공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기빠지거나 이럴 때는 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버이날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도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K-POP 스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엄마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가 부모는 가장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2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고향 양평에 집 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랬는데 7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무언가를 보상해드리고 무언가를 해드려야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참가자가 올라와서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줬던 내용인데, 초기 사업자가 아버지한테 집을 사드린다라는 그 큰 목표를 했으니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뛰었지만 잡히기가 어려운 그 먼 목표를 계속 했으니까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어쩌면 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였죠. 양현석이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이란 무언가를 이뤘을 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를 꿈꾸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래요. 본인은 되게 행복하게 산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1등과 10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1년 뒤, 10년 뒤가 훨씬 중요하다고 해요. 뉴스킨 안에서도 내가 아직 꼴등이야, 내가 아직 3등이야, 내가 아직 1등이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장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등과 10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얘기 중에 연습을 오래 한 친구보다 행복하게 연습한 친구들이 꼭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눈 감을 때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말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게 됐던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 그리고 훌륭한 멘토. 제가 이제 스폰서님과 항상 멘토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으로 얻은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도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떠한 상황에 계속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내 팔자에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김은영이었다면 뉴스킨을 하는 지금의 김은영은 문제 뒤에 바로 이제 선물이 올 텐데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지금 또 블루다이아몬드 뭔가를 도전할 때 항상 입이 터지거든요. 블루다이아몬드 도전을 할 때 지금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걸 보니 되려나 보다. 되려고 또 시험을 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처음에 루비 갈 때는 소비자가 저를 고소한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엄청나게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하늘에서 항상 저를 시험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뛰어넘으면 반드시 선물이 온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뉴스킨 만나기 전에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었고 자신감만 센 사람, 자존심만 셌었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안 부려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자존심만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제가 되었고, 아까 양현석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뉴스킨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스폰서 사장님과 항상 멘토링 하시고 책 꼭 읽으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뉴스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고 더 멋지게 성장해서 다시 오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